안녕하세요. 제리신만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요. 오늘 내용은 그 임업이나 농업, 또 기농 또는 기산촌, 이렇게 이제 자기 사업하려고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 이제 내용 하나, 제가 겪어본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 하나 올릴 테니까 자세하게 들어주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은 기농, 기삼촌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두려움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들 많이 다녀요. 실제로 이모 부계자 교육이나 농업 교육 가보면 농사를 짓던 분들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 말하면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했는 학자들이겠죠. 학자들이 오거나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거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성공 사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저는 임업 후계자이기 때문에 임업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임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대부분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으냐면, 캠핑카 만들어서 성공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임업하고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런데도 오는 거 보면, 와서 보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은 필요한 만큼 받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본인들이 수소문해서 발품 팔아서 이렇게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지식이 되고,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지. 거기서 가서 앉아가지고 듣잖아요. 돌아서면 다 잊어먹고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저장을 시키고 기억을 하시려면 본인들이 직접 손으로 뭘 해보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내 손으로 뭘 해봐야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할 내용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 분들은 물론 해당 사항이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임업을 하기 때문에 임업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 기농하는 분들이 큰 돈은 없겠죠. 젊은 층들이 살다가 내려오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야, 밭보다가는 저 같은 경우는 임야를 훨씬 선호해요. 예를 들어서 논밭은 제가 이쪽에 영주에도 있고 농장이 봉화에도 있는데, 임야의 밭은 보면 영주에는 10만 원씩 넘고요. 봉화에도 좋은 데 거는 10만 원 되고 아무리 싸도 6만 원, 7만 원이에요. 그런 밭을 사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해보면 그만한 가치가 안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권해드리는 게 무조건 어떤 나무를 심든 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나 땅은 옛날 어른들이 땅은 거짓말 안 한다 하잖아요. 나무도 거짓말은 안 해요. 나무를 키우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산량이 많아지고 달리는 과실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그나마 기농, 기산촌에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줄고요. 그러면 논밭에다가 나무 심어봐야 또 논밭에다가 나무를 심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일단 땅값이 비싸죠. 땅값이 비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들 자금 없이 정부 지원 자금만 가지고 한다. 예를 들면 3억 가지고 밭이나 논을 사면 몇 평 못 사요. 그냥 평균치 평당 10만 원 해서 3,000평 사면 끝납니다. 3,000평도 나무를 잘 키우면 살 수는 있겠지만 그 3,000평이 끝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되면 집도 지어야지, 창고도 지어야지, 주차장도 있어야 되지, 여러 가지 시설이 따라 들어가게 되면 결론은 3,000평을 사서 2,500평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적당히 나지막하고 경사도도 좀 좋은 산을 매입을 하시면, 산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내 토지의 가치를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산은 좋아봐야 평당 10,000원, 15,000원, 2만 원이 그게 끝이에요. 2만 원 주고 사서 벌목 허가를 내서 벌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건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으면 밭에 심어도 본수확은 5년 걸릴 거고요. 산에 심어도 5년이면 본수확은 돼요. 근데 이제 차후에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무를 심어 놓고 땅값을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밭에 심었더라도
5년생 나무가 있으면 이 5년생 나무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고, 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은 일단 면적이 크니까 나무도 훨씬 많이 심겠죠. 많이 심어 놓으면 산에는 솔직히 땅값은 5년 뒤에 가면 버려도 돼요. 나무의 가격이에요. 나무 가격. 이제 가장 쉬운 걸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체리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체리를 산에 심어도 가능은 합니다. 잘 자랍니다. 토양 오염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밭농사 짓던 토양보다는 체리가 훨씬 잘 되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5년을 키웠다 가정을 하면, 지금 제가 3년 차고 내년에 올해 3년 차 열매를 수확을 했으니까 5년 차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면 최소한 5년 차에는 15kg에서 20kg 이상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20kg가 나오면 체리 1kg당 2만 원씩 계산하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어디 되는가 하면, 산에 자란 체리든 밭에 자란 체리든 이 나무 가격이 한 그루당 가격이, 땅을 매매할 때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그루가 예를 들어 20kg가 달린다면 한 해 5년차에 체리 따서 20kg가 나오면 체리 가격이 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나무의 가격은 1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년치 열매 생산량이 토지 매매를 할 때 이게 이제 매매 가격에 포함되는 나무값은 3년치 열매 생산량이 나무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굳이 땅값은 많이 적을 필요가 없겠죠. 내가 만약에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면, 뭐 어떤 땅인 건 다 똑같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농장의 가치를 올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맹지는 땅이 아무리 좋아도 맹지는 사면 안 돼요. 맹지는 일단은 뭐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일로 현안 길이 있는데 뭐 다니면 되겠지 이러지만, 뭐 요즘은 조금 각박하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네가 내 길로 왜 다니노, 이렇게들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귀농 귀산촌 하시는 분들은 임야나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발품도 많이 파셔야 되고요. 뭐 서울에 돈 많은 분들처럼 뭐 그냥 사놓고 그냥 가지고 있을란다 이러면 상관없지만, 본인이 직접 작용을 하려고 사는 토지 같은 경우는 발품을 팔고 본인이 그 산을 걸어 다니 봐야 됩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와서 산을 보면 이 산이 이 산 같고 그 산이 그 산 같아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다녀보시면 그때부터 산이 보일 거예요. 땅 토질도 보일 것이고 산 경사도도 보일 것이고, 나무가 좋으면, 아름드리 나무가 막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토질이 분명히 좋겠죠. 토질이 좋아야만 나무가 잘 굵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땅을 보러 많이 다니셔야 돼요. 안 보고 그냥 넙죽 사놓으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이렇게 있으면 뭐 산을 샀다 해서 도움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90%는 토지 매입을 잘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돌산이죠. 청석이라고들 이야기도 하고 뭐 버석돌 이러기도 하는데, 산에 나무가 굵은 게 없고 전부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자생을 하고 있으면, 거기 토질은 버석돌 개념으로 많이 나와요. 돌이 많이 나오니까 양분이 없겠죠. 그럼 나무가 안 자라겠죠. 어떤 농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토질은 제일 좋아야 되고요. 토질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보면 그거예요. 교육하시는 분들, 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전부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주다시피 하는 교육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기관들이 뭐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임업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니 와서 교육 좀 해주소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죠. 안타까워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조금 참고만 하시고, 결론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와서 잘 보고 판단해서 농장 조성을 해놓고 하면 훨씬 좋겠죠. 예를 들어서 한 개 설명드리면, 뭐 어떤 지자체에 가면 청년 농부들한테 뭐 스마트팜 땅도 사주고, 예를 들어 그 땅은 1억 주고 사면 나머지는 시설비가 한 2억 들어가요. 그럼 3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천평은 어쩔 수 없는 천평입니다. 이 천평에서 딸기 농사든 토마토 농사든 한다고 해서 천평에서 몇 억씩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출이 3억이잖아요. 3억이면 1년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농사보다는 차라리 한적한데 뭐 주위에 다른 분들하고 크게 부딪힘이 없는 데 와서 조용하게 혼자 연구하듯이 농사를 지어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은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교육은 어떤 자금을 배정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시간, 그게 뭐 40시간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일주일 받고 2박 3일 또 받고 그런 어떤 자금을 배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이수 시간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 가서 지식을 얻으러 가시면 안 돼요. 지식은 본인이 해보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내 참지식이 되는 거지. 가서 앉아가지고 뭐 며칠 배우는 게 그게 진짜 참지식이 될 것 같으면 기농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 받는 거는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귀농이나 기산촌에서 하고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고 도움받으러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뭐 농장도 제가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농사를 지을 거면 본인들이 포크레인 불러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또 뭐 미리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몇 년 일찍 와서 농장 조성해 놓은 분들한테 가서 제대로 배우기도 배우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조금 실패를 줄일 수 있겠죠. 그거 아니면 기농기산촌 말이 좋아 기농기산촌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호두를 한 10,000평 심었는데 지금은 호두 가격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한 6, 7년 나무를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키우는 거고 가공을 하면 되겠죠. 호두도 그냥 알로드가 나가는데 돈이 안 된다 하면 가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뭐 일단은 그거예요. 교육 받는 거 적당히 다느라 많이 받는 분들은 보면 막 600, 700씩 몇천 시간씩 교육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교육 받으러 가서 올려서 지내는 거는 그냥 추억이고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지 하는 그 정도입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틀을 잡고 들어가서 거기서 빨리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지인들을 만들어 놔야 그때부터 시작인 건데 그 교육 받으러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한다고 해서 그 인연 얼마 안 갑니다. 1년 2년 다 끝나는 인연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는데 너무 목매지 마시고 일단은 기농 기산촌 하시는 분들은 틀을 잘 잡으시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재해가 많이 없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 서해안 쪽처럼 뭐 여름만 되면 뭐 홍수 지고 뭐 태풍 오고 겨울만 되면 폭설 오고 이러면 농사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런 게 없는 지역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이쪽은 예천, 영주, 봉하, 울진 이런 쪽은 이렇게 보면 딱히 뭐 큰 가뭄도 없고요. 태풍이 와도 별 영향도 없고 가뭄이 온다 해도 이쪽은 또 괜찮아요. 큰 산들이 원체 뒤에서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전라도나 경남 쪽에 뭐 가뭄이 와서 난리라 하는데도 이쪽 사람들은 가물어서 신경을 안 써요. 하천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적인 선택부터 또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까지 안목을 좀 넓히셔서 일단은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그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올립니다. 오늘 내용 촬영하는 주된 이유는 그거예요. 처음 하는 분들은 잘 몰라요. 뭐 땅을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또 지역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부분 보면 자기 연구 찾아가거든요. 근데 기농 기산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연구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작물을 할 거면 그 작물을 하는데 잘 되는 지역이 좋겠죠. 연구 찾아가서 인연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 밥이야 뭐 한두 끼야 사주겠지만 시간 지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사를 하실 거면 그런 농작물이 재배가 잘 되고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
그리고 환경이 좀 깨끗한 지역을 고르면 좋겠죠. 내가 평생 살 터를 잡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경상북도 북부권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또 뭐 혹시 귀농 기산촌에서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유튜브도 보면 밑에 뭐 글 올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 연락처 달라 하면 연락처 드릴 테니까 뭐 나무 심는 거에 한해서는 조금 알아요. 제가 그래도 한 8년 작용을 해보고 8, 9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나무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까. 그리고 뭐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임야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걸 잘 모르겠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귀농귀산촌에서 실패하지 말고 그렇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